다름 아닌 최순실 씨에게 구속수감돼 있는 최순실 씨에게 팬레터가 50통 이상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 팬레터를 쓴 사람들은 소위 잡범들이라는데요. 도대체 소위 잡범들이, 기소자들이 왜 최순실에게 이런 팬레터를 썼을까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최순실 씨가 받은 팬레터 50여 통 중에 주된 내용은요. 최순실 씨를 향해서 대단하시다. 최 선생님, 출소하면 제가 좀 찾아뵐 수 있을까요? 어떤 동경과 선망과 어떤 꿈과 희망이 담긴 그런 팬레터 메시지 내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남부교도소에 수감됐던 A씨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론에서 최순실이 엄청난 재력가다 라고 보도를 하니까 이른바 잡범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칼럼 원래 애초에 최순실 씨에게 편지 금지 조치가 있었는데 서신 금지 조치가 풀리자 이 같은 팬레터가 쏟아졌다. 그렇죠. 이제 그 당분간 어떤 증거인멸이나 이런 우려 때문에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고 책이나 뭐 서류와 같은 물품 이런 것도 받지도 못하는 정말 말 그대로 완벽하게 독립된 감금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해제가 풀렸어요. 그래서 해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서한이나 책, 서류 이런 걸 다 받을 수 있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의왕에 있다가 이제 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외부인 접견 등이 이제 허용된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수감자들이 팬레터를 보냈다고 하는데 네. 황당하네요. 네, 근데 대단하시다는데 뭐가 대단하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범죄의 어떤 수법과 스케일이 참 대단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들이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대단하신 분인 거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떻게 조금 관계를 좀 틀려고 하는 건지 아까 그 교도관이 얘기했듯이 그 돈이 좀 많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출소하고 나서 만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근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낸다는 거예요. 조직폭력범이나 뭐 마약사범 이런 사람들은 편지를 보낼 수가 없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잡범들이 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정인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심심하니까 무작위로 수감 번호를 적어서 팬레터를 보내는 경우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알고 최순실 씨한테 작정하고 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우연히 썼다가 번호가 이제 소위 말하는 얻어 걸린 사람들이 있을 테죠. 그럼 뭐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 뭐가 대단하신 건지 좀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저도 좀 해석을 할 것 같은데 이게 무작위로 보내서 최순실 씨에게 도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팬레터 내용이 다시 한번 팬레터 내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대단하시다. 출소하면 찾아뵐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인데 뭔가를 출소해서 찾아뵈서 뭔가를 만나서 뭔가를 좀 전수받겠다. 혹은 어떤 그런 노하우를 좀 배울 수 있겠느냐. 아니면 나를 좀 뭐 차은택이나 고영태처럼 삼아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뉘앙스이지 않습니까? 감옥이 이제 폐쇄적인 공간이니까 이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영화도 많죠. 뭐 지난번에 무슨 그 영화 이름이 뭐죠? 예. 그 검사가 들어가서 검사회전. 검사회전 해가지고 같이 해서 밖에 나가서 뭐 보복하는 이런 영화도 있는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구치소라는 게 이런 공간, 좁은 공간이니까 이게 특정인, 유명인 그것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셀럽. 그 유명인사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는 거. 최순실 씨가 구치소 내에서는 셀레브리티다. 그렇죠. 예. 뭐 구치소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지금 셀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만화 영화를 보더라도 그 영웅뿐만 아니라 빌런이라 그러죠. 악역에 대해서 상당히 팬이 있는데 예. 그런 것의 일반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사실은 나가서 이렇게 재력가로 알려지니까 무슨 경제적인 도움이나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이거야말로 좀 엮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엮어도 완전히 엮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군요. 이게 저는 안 들어가 봤지만은 예. 이야기를 듣기로는 교도소나 구치소 안에서는 흔히 이제 시간을 죽인다고 하죠.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책 읽는 분들도 많고 저렇게 이제 편지 그리고 뭐 고소장을 항상 쓰시는 분들도 있고 예. 교도관을 상대로 해서 뭐 인권위 같은데 항상 진정서를 보내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좀 재밌을 것 같잖아요. 예. 뭐 아니면 말고 답장 오면은 뭐 대박이고 예. 최순실 씨가 상당히 구치소에서 인기가 있다는 황당 뉴스 전해드렸고 두 번째 뉴스인데 이것도 좀 황당한 것 같은데 안종범 전 수석 역시 구속 수감돼 있는데 아내의 미용 시술과 관련해서 미용 시술을 받은 게 이유가 미용 시술인지 몰랐고 잠깐 누워보라고 해서
누웠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답했다고요. 김 씨 부부에게 스카프나 가방, 성형시술 등을 받은 건 일부 인정한다. 대가성 부인한다. 미용시술의 경우 그냥 잠깐 누워보라고 해서 사람이 누워보라고 하면 그럼 눕지 안 눕냐. 누웠던 것이다. 엮어도 완전히 엮었다. 어저께 이제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재판 과정인데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이 아니라 개인 뇌물죄에 대한 어떤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에서 나온 말인데요. 지금 뭐 가방이나 스카프, 미용수를 받았다는 이제 보도에 대해서 일부 이제 받은 건 사실인데 그 대가성이 없다는 거를 호소하면서 저렇게 미용 시술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가성은커녕 시술을 하는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해보고 나니까 이제 잠깐의 어떤 짧은 그 미용 시술이었는데 그 몰랐다는 것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 나온 얘기인데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아내 같은 경우 이제 성형외과니까 누우라고 하면은 뭐를 하는지 다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잘 몰랐다고 하는 건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본인 측에서 그 안종범 전 수석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특검 수사에서 강압성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꿈을 공격했군요. 예, 그 본인의 수첩 이렇게 제출, 특히 이번 그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증거인 수첩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다. 증거 능력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특히 그 미용시술이나 이런 걸 받은 거에 대해서 뇌물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았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이거는 일종의 이런 거래 과정에서 거래 사회생활의 윤활유 떡값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떡고물. 떡값 또는 뭐 떡고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좀 좀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죠. 이거 안종범 전 수석 호되게 지금 혼나야 될 것 같은데 법원에서 말입니다. 판사님한테 김병민 의원님 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았지만 대가성 있는 건 뇌물은 아니다. 친한 사람이 주는데 뭘 그걸 받느냐라는 발언. 그 두 번째. 의료시술과 관련해서 누워보라고 해서 누웠던 거다. 아니, 의료시술을 받으려면 일단은 의료장비가 있었을 것이고, 의료용 침대도 있었을 것이고, 하물며 미용시술이라 해도 그곳에 눕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로 몰랐겠는가.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죠. 뻔히 드러난 증거들을 다 부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가방만 하더라도 부인이 그렇게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안종범 전 수석이 그냥 두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처럼 사실 이게 대가성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형량상으로는 대가성에 따른 뇌물이 엄청난 범죄 행위겠지만 떡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요. 대가성이 없이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특히나 이제 교수 출신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고위직 공무원에 임용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 굉장히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고서도 이건 뭐 대가성은 아니고 그냥 의례적으로 주는 거야. 그냥 두세요. 이런 거 다 받아요라고 생각했다라면 이건 더 우울하고 정말 침울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본인 입장에서는 1심 재판이 얼마 남지 않았고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으나 결과론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존경했던 안종범 교수님에 대한 모습들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칼럼 인사 개입 등등의 우병우 전 수석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속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구속영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이제 저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장 실질심사하는 판사는 3명인데 순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기각됐기 때문에 당시에 그 판사는 이제 제척이 되고 다른 권모 판사인가가 오늘 이제 영장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검에서는 8가지 혐의를 공소장에 적어서 지난달이었습니까? 그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두 개의 혐의는 더 추가되고 기존의 특검에서 했던 혐의 중에서 뭐 일부분 개인 비리 혐의나 뭐 횡령 이런 것들은 좀 빠졌다고 하죠. 어쨌든 왜냐하면 혐의를 많이 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확실하게 수사가 된 것만 해서 그 판사에게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명확하게 제시하는 그런 전략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론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고 법 감정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재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를 원하고 있을 테고 재판부도 많은 고민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은 법조계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칼럼도 구속이 맞다라고 보시고 있는군요. 뭐 저야 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우병우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 아마도 내일 아침 저희 도직구쇼 방송에서 사법부의 판단과 결론에 대해서 보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과, 선망과 어떤 꿈과 희망이 담긴 그런 펠레터 메시지 내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남부교도소에 수감됐던 A씨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론에서 최순실이 엄청난 재력가다라고 보도를 하니까 이른바 자범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칼럼 원래 애초에 최순실 씨에게 편지 금지 조치가 있었는데 서신 금지 조치가 풀리자 이 같은 펠레터가 쏟아졌다. 그렇죠. 이제 그 당분간 어떤 증거인멸이나 이런 우려 때문에 변호인을 제외하고 보내는 경우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알고 최순실 씨한테 작정하고 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우연히 썼다가 번호가 이제 소위 말로 얻어 걸린 사람도 예. 있을 테죠. 그럼 뭐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 뭐가 대단하신 건지 좀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저도 좀 해석을 할 것 같은데 이게 무작위로 보내서 최순실 씨에게 도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펠레터 내용이 다시 한번 펠레터 내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대단하시다. 출소하면 찾아뵐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인데, 뭔가를 출소해서 찾아뵈서 뭔가를 만나서 뭔가를 좀 전수받겠다. 혹은 어떤 그런 대단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들이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대단하신 분인 거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떻게 조금 관계를 좀 틀려고 하는 건지, 아까 그 교도관이 얘기했듯이 그 돈이 좀 많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출소하고 나서 만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근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낸다는 거예요. 조직폭력범이나 뭐 마약사범 이런 사람들은 편지를 보낼 수가 없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이게 소위 말하는 잡범들이 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정인을 그 선택하지 않고 그냥 심심하니까 무작위로 수감 번호를 적어서 페네트레. 다름 아닌 최순실 씨에게, 구속 수감돼 있는 최순실 씨에게 펠레터가 50통 이상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 펠레터를 쓴 사람들은 소위 잡범들이라는데요. 도대체 소위 잡범들이, 기소자들이 왜 최순실에게 이런 펠레터를 썼을까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최순실 씨가 받은 펠레터 50여 통 중에 주된 내용은요, 최순실 씨를 향해서 대단하시다. 최 선생님, 출소하면 제가 좀 찾아뵐 수 있을까요? 어떤 동기 그건 아무도 만나지 못했고 책이나 뭐 서류와 같은 물품 이런 것도 받지도 못하는 정말 말 그대로 완벽하게 독립된 감금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해제가 풀렸어요. 그래서 해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서한이나 책, 서류 이런 걸 다 받을 수 있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의왕에 있다가 이제 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외부인 접견 등이 이제 허용된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수감자들이 팬레터를 보냈다고 하는데. 예. 황당하네요. 네, 근데 대단하시다는데 뭐가 대단하다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범죄의 어떤 수법과 스케일이 참